오늘부터 내일까지 양일간 독도 방어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름을 살짝 바꿔버렸습니다. 독도자를 뺐습니다. 여러분은 왜 그런지 이유를 아십니까? 그게 짐작되시는 바가 있습니까? 군은 독도를 비롯해서 여기에는 독도뿐만 아니라 울릉도 이런 데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울릉도는 전 세계가 일본마저도 우리 영토로 인정하고 있는 구역이라서 북한이 아닌 한 위협 대상이 아닙니다. 실제 위협 대상은 일본과 영유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독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독도자를 왜 뺐을까요? 군은 독도를 비롯해 동해 영토 수호 의지를 더 공고히 하기 위해 훈련 의미와 규모를 고려해서 이번 훈련 명칭을 영토 수호 훈련이라고 명명해서 실시한다고 합니다. 명분이 참 그럴싸하게 들리죠. 그런데 독도가 사라지면 이 훈련은 의미가 없습니다. 전혀 독도와 무관한 훈련이 되어버립니다. 이 스토리를 모두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독도 방어 훈련에 대한 히스토리를 좀 알아야 됩니다. 독도 방어 훈련이 최초로 실시된 것은 1991년 4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실시됐습니다. 그 이후로 쭉 매년 해오다가 가장 훈련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도 7월 29일부터입니다. 2008년도부터 4일간 했거든요. 4일간. 그런데 올해는 이틀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대단히 일본과의 지소미아도 파기하고 했기 때문에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부터 약 4일간 하던 것을 문재인 정부 들었으면서 이번에는 이틀로 줄이고 그나마 독도라는 이름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이게 사상 최대의 훈련이 되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부터였습니다. 이때 해군 1함대 기함인 광개토 대왕함, 마산함, 진주함, 안동함, 익산함 이런 해군 함정 6척과 태평양 7호, 한강 8호 등 해경 함정이 포함됐고 P3C 대함 초계기, 링스 대잠 헬기, F-15K 이렇게 많은 육해 공군의 전력이 투입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해군 위주로 하면서 해군 해경 함정과 해군 공군 항공기, 육군 해병대 병력 등이 참가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규모를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상당히 축소되는 느낌이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스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틀어드리는 동영상을 반드시 좀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히스토리가 이해가 됩니다. 독도 상공에서 난리가 났었죠. 독도 상공에서 한국, 러시아, 중국, 일본 공군기가 거의 전투 상황에 준하는 상황까지 전개가 됐고요. 여기서 일본이 외놈들이 왜 자기네 영공에서 벌어진 일에 한국 공군이 전투기에서 총을 쏘냐, 기관포를 쏘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일본이 반발을 하고 나서고 이런 희한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도 상황이 발생한 지 이틀째인 지금까지도 문재인과 조국, 여당 이런 데 조용하죠.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는 DJ 김대중으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원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찍소리를 못하게 됐습니다. 독도에 관한 한 문재인은 앞으로도 찍소리를 못할 겁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을까요? 어제 벌어진 상황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6.25 종전 이후 최초로 러시아가 우리의 영공을 침범한 겁니다. 이게 간단한 그런 사건 아닙니다. 러시아가 사과를 하고 말고 지금 러시아는 사과할 듯 하다가 도로 거꾸로 태도를 바꿔버렸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이 상황이 전개된 건 제일 먼저 러시아와 중국이 합동 공군 군사훈련, 원자탄 투하훈련 여기에 동원된 중국과 러시아의 폭격기가 원자 폭탄을 투여하는 폭격기입니다. 아침 6시 44분 우리 측 카디즈가 방공식별구역이거든요.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 카디즈는 카디즈고 일본 측은 자디즈고 중국 측은 차디즈고 뭐 이렇습니다. 코리아는 K자 붙이고 일본은 J자 붙이고 중국은 C자 붙이고 러시아는 R자 붙이고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 측 카디즈에 6시 43분에 중국 폭격기 H6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 그리고 이 중국의 H6가 자디즈로 또 들어갑니다. 일본 측 항공식별구역. 그리고 8시 반에 러시아 공군기가
NLL 북방에서 2대가 내려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원폭투하용 폭격기가 이렇게 만나는 훈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무장을 하지 않은, 무장할 필요가 없는 공중조기경보 통제기라는 A50, A50기가 우리 독도 상공으로 들어옵니다. 이것이 아침 9시 9분이었고 그러다가 우리 공군기가 출격해서 대응 조치하니까 도로 북쪽으로 날아갔습니다. 날아갔다가 다시 옵니다. 다시 와가지고 9시 33분경에 다시 독도 영공을 2차 침범합니다. 처음 침범했을 때도 우리가 대응 조치를 했고요. 기관포를 발사했고 플레어를 쏘고 이랬죠. 이 체프 플레어라는 게 공중에서 보면 이게 굉장히 멋있는 불꽃쇼 하는 것 같지만 이게 회피교동용입니다. 적의 미사일, 열추적 미사일이 자기를 따라올 때 열을 가진 플레어를, 불꽃을 뿌립니다. 공군기가. 자기를 추적해 오던 미사일을 그 열 쪽으로 추적하게 하고 자기는 다른 쪽으로 탈출하는 겁니다. 이때 쓰는 게 플레어라는, 체프 플레어라는 무기인데요. 이걸 뿌리고 기관포를 발사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의 A50 조기경보 통제기인데요. 이 조기경보 통제기는 자기 측 전투 비행기들한테 위치나 이런 것을 다 알려주는 비행기인데 이 A50 조기경보 통제기가 자기 위치를 모르고 독도 상공으로 진입했을 리는 없죠.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건 있을 수도 없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과 합동훈련을 했던 Tu-95 전략폭격기는요. 미국의 B-29나 B-52의 카피입니다. 왜냐하면 구소련 시절에 B-29가 소련 상공에서 격추됐잖아요. 그때 그 격추된 비행기를 가지고 뜯었다 붙였다 하면서 그대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Tu-95라는 전략폭격기입니다. 이거 원폭투하용입니다. 물론 다른 용도로도 쓰긴 하지만 주 목적이 그렇습니다. 특히 이 비행기 특징이 좀 있는데 이 비행기는 프로펠러가 2개입니다. 2개가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돌고 한쪽은 또 반대쪽 방향으로 돕니다. 2개의 프로펠러가 붙어 가지고 뒤로 공기를 추진하면서 앞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요거는 공기를 빨아들이는 방식이 제트 엔진하고 비슷해요. 이걸 터보 트롭 엔진이라고 하는데요. 제트 엔진이랑 비슷한 원리를 사용하기 때문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얻는 추진력과 이 터보 엔진을 통해서 뒤로 분사하는 분사 추진력을 같이 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빨리 날 수가 있어요. 물론 프로펠러 비행기가 음속을 돌파할 수는 없지만은 음속에 가깝게 날 수는 있습니다. 물론 나이는 많이 됐죠. 생산한 지 제법 되는 비행기입니다. 그렇다고 미국도 B-29, B-52 지금 다 쓰잖아요. 그런 식으로 2040년까지도 계속 쓰는 비행기입니다. 앞으로도 20년 이상 쓸 비행기입니다. 거기다가 프로펠러 2개가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들고 한쪽은 이쪽 방향으로 도는 이중 반전식 프로펠러를 장착한 굉장한 무기입니다. 이게 Tu-95 전략 폭격기입니다. 중국에서 넘어온 거는 H6 전략 전술 폭격기인데요. 이때 전략하게 되면은 이건 핵 폭격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전술하게 되면은 다른 유도 미사일을 많이 달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중국 공군과 해군 항공대가 보유하고 있는 쌍발이라는 게 이 제트 엔진을 2개를 답니다. 쌍발 전략 전술 폭격기인데 중국이 소련의 Tu-16을 라이센스해서 만든 것이 시초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예요. 이것들이 다 원폭투하 훈련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같은 목적을 가진 비행기가 2대가 조우해가지고 같이 훈련을 할 이유가 없어요. 이게 지금 얼마나 무슨 훈련이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어쨌든 이런 비행기가 카디즈를 침범하고 일본 자디즈도 침범하고 하면서 동해를 휘젓고 다녔습니다. 마치 저거집 안방처럼 휘젓고 다녔는데 이때 A5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가 독도 영공을 침범합니다. 그래서 우리 F-15, F-16 이런 비행기가 발진을 해가지고 날아가가지고 그 비행기 1km 앞을 이렇게 쏘았습니다. 위에서 아래를 보고 바다 쪽을 보고 기관총을 토닥토닥 갈긴 거죠. 이 기관총을 갈겼다는 거는 기관총에는 뭐가 있죠? 예광탄이 같이 있죠. 이게 벌겋게 막 휙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이 A50 공중조기경보 통제기한테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나가는 이게 플레어입니다. 이 플레어를 막 뿌리는 거죠. 플레어를 막 뿌리고 기총 소사를 하고 하면서 2번이나 경고사격인데 경고사격이지만 거의 1km 앞을 쐈다는 것은 비행기가 엄청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1km 앞이면 자칫 시간 잘못 맞추면 이게 격추당할 수도 있는 그런 겁니다. 1km 정면을 쏘았는데 이 비행기는 날아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 2차례나 벌어졌습니다.
플레이어 이런 것도 육안으로 보라고 쏘는 겁니다. 만약 격추할 것 같으면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냥 격추해버리면 되죠. 두 번의 경고 사격을 했는데 만약 이때 한 번 더 들어오게 되면 교전 수칙에 따라 격추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격추했다면 3, 4대전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한국 정부에서는 일본 대사, 러시아 대사 부르죠. 조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조치해가지고 이게 쇼이긴 하지만 죄수처이긴 하지만 그래도 불러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고 항변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렀어요. 불렀는데 러시아 대사는 휴가 중이라서 러시아 대사 대리가 들어왔고 같이 무관이 따라 들었습니다. 대사관에는 항상 무력을 담당하는 무관들이 같이 근무하거든요. 이 무관을 불러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경고를 했는데 이 무관이 그건 우리 실수다 이런 식으로 기기 오작동이다 이런 식으로 변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변명을 윤도환 청와대 수석이 제대로 검토도 안 하고 그대로 언론에 풀어버렸어요.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요. 소도 웃다가 턱이 빠질 지경의 그런 웃기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는 다른 비행기가 오작동을 하거나 위치를 달리하거나 전쟁 상태에서 기동이 좀 어설플 때 이걸 지적하는 비행기예요. 지적하기도 하고 적기가 어디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적기가 어디 있다는 것도 알려주는 그런 비행기예요. 그런데 자기가 오작동을 해가지고 독도 상공을 잘못 들어왔다? 이게 여러분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이거는 진짜로 소도 웃다가 턱이 빠져버릴 그런 진짜로 웃기는 일입니다. 심지어는 청와대 윤도환 수석이 러시아 무관 말 듣고 이야기하는 것을 국방부가 오히려 그건 기기 오작동일 수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국방부가 오히려 반발합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 윤도환 수석 말고 국방부가 이걸 반발해요. 그건 어디 초등학생도 믿기 힘든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진짜 거짓말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다른 비행기가 그랬다면 또 이해가 됩니다. 명색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입니다. 자기 자신이 위치를 잡고 다른 전투기나 다른 항공기의 위치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바로 그 사령탑이에요. 이 공중조기경보통제기가 위치를 잘못 들어간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윤도환 수석이 이야기하고 나서 오늘 다시 러시아가 공식 전문을 발표했는데 자국 군용기가 우리 영공을 침범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리 조종사들이 러시아 군용기의 비행 항로를 방해하고 안전을 위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러시아 이게 뻔뻔하죠. 이런 경우가 바로 전쟁이 유도될 수 있는, 전쟁이 촉발될 수 있는 이런 전문입니다. 뻔히 우리가 식별 다 하고 기관총까지 쏘고 플레어까지 발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거 안 갔다. 거기 독도 상공에 우리 진입한 적 없고 오히려 한국 공군이 자기네 비행기가 정상적인 항로를 가고 있는데 총 쏘고 플레어 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러시아가. 이 경우는요. 우리 한국을 완전히 엿먹으라고 취급하는 겁니다. 완전히 덩신 취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 전쟁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해명입니다. 뻔히 침범해놓고 침범 안 했다. 이런 경우는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을 정말로 진짜 지나치게 깔보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입니다. 러시아가 이런 해명을 한다는 것은. 우리 KF-16, KF-15K 이런 게 장난감입니까? 상대 위치도 못 잡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측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중국 군용기가 일본 방공식별구역 자디지로 넘어가자 일본도 F-15J, F-2 등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습니다. 자기네 구역으로 들어오자. 가디전이 자디전이 하는 이런 거는 식별구역이에요. 영토는 아닙니다. 영토는 아니지만 이런 방공식별구역으로 들어오기 전에는 주로 하루 전에 우리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거기를 들어갑니다 하고 통지해 주는 게 국제관례입니다. 통지 없이 들어오면 반드시 여기서도 대응 출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응 출격이라는 것은 국가가 좀 더 힘이 세고 힘이 없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대응 출격은 공식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대응 출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황이 이제 정리가 되고 종료가 되는 듯 했는데 요 일본 애들이, 외놈들이 망발을 하기 시작합니다. 러시아의 A-50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는데 독도 상공이라면 일본 측 이름으로 다케시마 상공에 침입했는데 왜
한국 공군기가, 한국 전투기가 총을 쏘고 난리냐? 왜 한국 전투기가 경고사격을 하냐? 이렇게 일본이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굉장히 히스토리가 있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일본 측이 내뱉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히스토리가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상이, 독도를 일본말로는 다케시마라 그러죠.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다. 한국 측의 조치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러시아의 이번 영공 침범은 일본이 대응할 일이었다. 한국이 나서는 것은 일본 정부의 입장과 상충한다면서 희한한 얘기를 하죠. 생긴 것도 상당히 외놈스럽게 생겼는데 어쨌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요, 문재인 정부나 조국, 여당, 민주당 이런 애들이 잭소리 못하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르는 겁니다. 보십시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요, 일본의 고노다로 외상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외무부나 우리 청와대 대변인 잭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다. 사건 발생한 지 이틀째인데 한마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가 누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청와대 관계자는 이라는 익명으로 이야기할 뿐입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말이 많던 조국, 문재인, 고민정, 특히 고민정이는 대변인이잖아요. 이런 애들 왜 지금 어디서 뭐 하십니까? 왜 잭소리도 안 하고 있습니까? 청와대 관계자가 한마디 했다는 게 일본은 일본 방공식별구역 자디즈에 대한 부분만 갖고 입장을 내면 될 것 같아. 이게 전부예요. 이거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집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이럴까요? 무슨 약점 잡힌 게 있죠. 덜미가 꽉 잡혀 있죠. 약점이 대단히 잡혔습니다. 친일파 논란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영토인 독도의 영유권과 관계되는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오늘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서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미친 또라이 일본 놈들아 등의 거친 표현을 쏟아내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 영공을 침입했는데 일본 놈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고 발광을 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문재인이라면서 그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선대인께서, 선대인이라는 말은 상대 부친 아버지를 높이 부르는 말이에요. 선대인께서 친일파였다고 하던데 한나라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 라고 말하고 지금 일본 대사관 앞으로 가서 1인 시위하고 있습니다. 선대인이라는 말은 문재인이 부친 아버지 문용형 씨를 지칭하는 것인데 문용형 씨는 일제시대 때 북한에서 일본 제국주의의 공무원 생활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정통으로 찍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핵심이 아닙니다. 이것도 핵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문재인이 유독 독도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아무 말이 없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강제징용 문제 때는 때로 나서가지고 문재인이는 전남 주민들이 이순신 장군과 함께 12척의 배로 나라를 지켜냈다. 조국이는 죽창가를 거론하면서 여기에 반대하면은 모조리 친일파로 몰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라는 희한한 특위까지 만들어 놓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의병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이렇게 떠들던 사람이 왜 독도 문제에서는 잭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물어버리고 자꾸를 잠궈버릴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왜 우리 영토인 독도에 대해서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4개 국가가 그 난리를 펴는데도 조용한 이유를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건 제가 썼던 책 독도의 진실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네이버를 뒤져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독도의 진실 정광용 저 동강출판사 2008년 8월 31일 첫 출간. 근데 이게 지금은 절판됐습니다. 한때 상당히 많이 팔렸습니다. 이 책을 추천했던 사람이 그 당시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포로에 나왔던 변호사 김병준 변호사님께서 추천도 해주시고 이랬습니다. 이 절판된 책을 홍보하려고 이런 책을 소개하는 건 아닙니다. 이 책에는 제가 쓴 책이지만 이 책에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가 다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은 IMF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때까지만 하더라도 독도는 우리 땅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그런 개념이 YS 정권 말기에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됩니다. IMF가 닥치기 전에 YS의 특사가 일본을 방문해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한국이 부도 위기에 몰렸다. 돈 좀 빌려도. 그랬더니 그 당시 일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돈 얼마든지 빌려줄게.
대신에 독도를 넘겨라. 이런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특사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한국의 교육회가 YS한테 김영삼 대통령한테 그대로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경상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독도를 이놈의 자식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캐라. 이 워딩 그대로입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절대로 안 된다 캐라. 어떻게 보면 좀 단순 무식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김영삼의 단순 무식한 표현이 딱 1년 정도 독도의 영토 주권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이 김영삼의 단호한 태도, 이 발언은 일본을 제대로 자극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은 1997년 12월 3일 IMF의 관리 체제에 들어가서 경제가 형편없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1998년 1월 일본은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어업협정이라는 것을 폐기해버립니다. 가장 우리나라가 코너에 몰릴 때, 가장 힘들 때 일본은 항상 이런 짓을 합니다. 이것은 국제관리에 전례가 없는 일방적이고 비우호적인 최악질 같은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김대중 정권이 들었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신한일업협정이라는 게 체결됩니다. 그 당시에 참 말 많았습니다. 정말로 말 많았습니다. 야당 저는 결사 반대했고요. 그 당시 김대중이는 여당을 몰아가지고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새로이 설정된 한일 공동 어로수역의 딱 중간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우리 영토라고 하면서 우리 영토의 한국적 바다까지 한일 공동 어로수역에 포함시켜주면 이게 우리 영토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 땅이 누구 땅이냐는 시비가 붙을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여건을 제공하게 됩니다. 더구나 이때 김대중 정권은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까지나 어업협정이다. 괜찮다. 물고기나 잡는 어업협정 가지고 뭐 그래 말이 많노. 영토협정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조약이 수면 위로 슬슬 떠오르기 시작하자 난리가 났죠. 제1조부터 문제가 됩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 이걸 EEG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적용한다. 이때 어업협정 할 때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안 돼요. 어업이잖아요. 그런데 왜 수역이 들어갑니까? 나라의 영토가 왜 들어갑니까? 어업협정을 맺는데 왜 배타적 경제 수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만약에 이게 들어간다면 수역과 수역이 겹치는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뭐가 됩니까? 공동관리가 되죠. 그 당시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신한일어업협정 제1조에 당연히 이 협정은 어업만 다루기로 규정됐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협정문 1조에는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EEG와 일본의 EEG에 적용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 EEG 문제는 영해나 영토 문제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신한일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 공동수역 중간 수역에 포함시킨 일본 측 안을 수락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러자 국내 정치인, 국내 학자들의 맹렬한 비판이 따랐죠. 이신범 전 의원은 국회에서 일본과의 50억 달러 스와프 협정하고 30억 달러 차관 때문에 저자세 외교로 한일어업 협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우리 영토를 공동수역에 집어넣어서 우리 영토 주권의 절반을 일본에 넘겨버립니다. 자, 지도가 저기 있습니다. 이 공동어로수역에 독도가 들어가 있으면 저게 어느 나라 땅입니까? 그 전에는 이승만 라인이든 뭐든 다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무슨 미략이 있고 다 해도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좌파 애들이 흔히 하는 게 박정희 미략이 있었다. 독도 미략이 있었다. 그게 있거나 말거나 독도는 우리 땅이었습니다. 뭐 박정희 미략이 이 식으로 협정을 맺었습니까? 조약을 체결했습니까? 그런 건 다 메모지 이런 거고요. 이건 정식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정식 협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미략이거나 메모지가 아니고요. 김종필, 오히려 메모 이런 메모지가 아니고 이거는 협정이 되어버린 겁니다. 조약이 되어버린 겁니다. 1998년 11월 28일 독도를 포함하는 바다를 한국, 일본이 공동 관리하는 한일어업 협정을 체결해가지고 독도 침탈의 빌미를 제공한 게 이 조약입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정식 조약입니다. 이걸 김대중 라인이라고 불렀는데요. 이 김대중 라인은 우리나라 독도를 공동 관리하는 수역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우리 독도를 가려 그래도 이 공동 어로 수역을 통과해서만 독도에 갈 수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었죠. 엄연한 우리나라 영토인 독도가 중간 수역에 포함되면서 특히 독도가 아무런 명칭이나 위치 표시도 없이 중간 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굉장히 애매모호해졌습니다. 그 당시 그냥 주는 돈도 아니고, 물론 뒷구멍으로야 어떤 거래가 있었는지 알 수는 없겠지만 뒷구멍으로 챙긴 거는 놔두고 공식적으로 스와프 협정 50억 달러와 30억 달러 차건 때문에 독도를 넘겨버린 겁니다. 독도 주권의 50% 절반이 일본으로 넘어간 셈이 됩니다. 아주 애매모호한 위치를 만들어 놓고 일본은 지금 자료 축적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망발을 다시 한번 분석해 봅시다. 러시아의 A-50 공중조기 경보기가 일본 영공을 침범했는데 한국군이 왜 전투기를 출격시켜서 경고 사격을 하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게 자료 축적이에요. 나중에 언젠가 국제사법재판소에 갈 때를 대비해서 자료 축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국제사법재판소는 양쪽이 다 동의해야 가기 때문에 그 전까지 버티고 지킬 수는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질 겁니다. 김대중 정권 당시에 그런 이상한 조약, 즉 한일 공동 어로 수역이라는 우리나라 어로 주권, 해상 주권의 50%를 일본에 넘기지 않았다면 고노다로 외상이 이런 이야기를 할 리가 있습니까? 할 수가 없죠. 러시아와 중국이 이렇게 독도 영공, 특히 울릉도와 독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우리 방공식별구역 안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독도 인근 또는 독도 영공, 여기의 도발이나 침략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 해상영토 주권을 50%나 일본과 공유하게 된 김대중 정부가 뿌린 씨앗이 원인 중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도 더욱 줄기차게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김대중 정부가 맺어준 조약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죠. 문재인 정부가 뿌려놓은 종북의 씨앗, 친 김정은 씨앗,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라는 씨앗, 그리고 극단의 반일, 편가르기 정책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정말 눈알 튀어나올 만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데이비드 이스터번, 이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이스터번이라는 미 국방부 대변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미국 국방부는 동맹인 한국과 일본과 이번 사안에 대해 긴밀히 조율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이 중국과 러시아의 카운터파트와 외교 채널로 후속 조치를 함에 따라 움직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겠다. 동맹 방어를 위한 미국의 약속은 철통 같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스터번 미국 국방부 대변인은 정말로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공이라고만 이야기하고 한국의 영공 이렇게 안 해줬습니다. 어느 나라 영공에 대한 침범인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이게 뭡니까? 주어가 사라진 이야기나 마찬가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독도 상공이 일본 영공인지 아니면 독도 상공이 한국 영공인지를 밝히지 않고 주어가 이렇게 애매해진 문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영공 침범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 누구 영공 침범요? 당연히 한국의 영공을 침범한 데 대해서 이렇게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공을 침범했다라고만 얘기했습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대응을 강력 지시한다 이래 놨습니다. 일본이 무슨 대응을 했습니까? 영공 침범에 대해서. 일본은 영공 침범에 대해서 대응을 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네 카디즈에 들어온 거, 방공식별구역에 들어온 거 경계 근무만 했습니다. 영공이라는 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행동을 일본이 했을 뿐입니다. 일본 영공을 침범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일본의 대응을 강력히 지지한다. 이 말은 결국 미국이 독도 영공을 한국 영공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뭐 닦아놓고 그런 거 아닙니까? 이래 되면 전 세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러시아는 아예 대놓고 들어와. 미국도 한국 영공인 거 인정 안 해. 일본은 자기네 영공에서 왜 우리 전투기가 총질을 하고 난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중국은 아예 카디즈를 대놓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대놓고 1년에도 수십 번 막 드나듭니다.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모두가 다 독도를 우리 영공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1998년도에 맺은 신한일업 협정에서 출발합니다. 그 이전에는 독도는 확실히 우리 땅이었습니다. 100% 우리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 신한일업 협정이 체결된 이후 독도의 주권은 독도 인근 해상 주권의 50%가 한일 공동관리 수역으로 들어가면서 우리만의 영유권 주장이 사실상 국제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 겁니다. 자, 지금 당장 미국 인정 안 하죠. 러시아는 아예 영공인지 말지를 들락거려 버렸고, 이거 사례 만들기 힘들어서 그렇지 이 사례 함부로 만들어 놓으면 큰일 나는 거거든요. 차라리 격추를 했어야 합니다. 러시아는 이미 왔다 갔다 하고 한국 영공 인정 안 한다. 일본은 우리 영공에서 너가 왜 총질하노고 지랄이고, 중국은 카디즈를 그 근처로 왔다 갔다 생쥐가 풀방울이 드나들듯이 막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이렇게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나라 국토 주권을 다 말아먹은 김대중 정권의 후에 문재인 정권. 징용 문제에서는 그렇게 핏발 세우고 강력하던 반일 감정을 자극하던 문재인과 조국 그리고 여당, 왜 독도 문제에서는 침묵하고 있습니까? 왜 잭소리도 못하고 있습니까? 미국에 가서는 딱 2분 단독 정상회담, 중국에 가서는 딱 밥 2끼 얻어먹은 게 전부, 나머지는 혼밥. 독도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교전 상황이 벌어져도 찍소리 못하고 문재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문재인이가 또는 조국이 또는 청와대가 왜 공식적으로, 고민정이 왜요? 고민정은 그런 말 하라고 대비는 시키는 거 아닙니까? 왜 짝소리 못해요? 중국이 카디즈를 저거 안방처럼 들락거려도 짝소리 못하고, 외놈들이 저런 망발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짝소리 못하고, 김정은이한테도 오지랖 소리 듣고 김정은이가 SLBM을 개발해도 짝소리 못하고, 외국에 대놓고는 전부 다 짝소리도 못하면서 오히려 한국 국민들에게만 반일 감정을 강요하고 국론을 분열시키고, 그래서 정치적 이익을 챙기고, 트럼프, 시진핑, 푸틴, 김정은, 아베 전부 문재인을 개무시하고 있고, 여기에 독도 주권의 50%를 일본에 팔아먹은 김대중의 원죄, 결국 문재인, 조국, 이해찬 누구를 막론할 것 없이 그 당시 한일어업 협정을 날치기 통과시켜 주었던 원죄를 가진 민주당, 누구도 찍소리를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잘 보셨습니까? 독도 주권, 독도 인근 우리나라 해상 영토의 주권이 50대 50, 50%의 주권이 일본한테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 주변 해역이 다 한국과 일본이 공동 관리하고 있는데 독도만 우리 땅, 이런 논리가 국제법상으로 성립되기가 쉬울까요? 그러면 우리 땅에 가기 위해서, 우리 땅인 독도에 가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이 관리하는 공동수역을 지나가야 됩니다. 이런 희한한 일이 발생하는 거죠. 말하자면 하와이가 우리 땅, 이런 말과 비슷하게 되는 거죠. 미국 영해를 지나서 하와이로 가야 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정작 우리가 파기해야 될 것은 지소미아일까요? 아니면 한일업 협정일까요? 신한일업 협정일까요? 신한일업 협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방금 여러분들이 보신 동영상에서 확인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왜 지소미아 대신에 신한일업 협정을 파기해야 하는지 다음 동영상을 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꼭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갔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물론 다음 동영상에는 전에 나왔던 동영상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당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복습하는 의미에서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일본을 이기려거든 지금 정부에서 거론하는 지소미아 파기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한일업 협정을 파기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독도가 우리 땅인 것으로 알고 계시죠? 독도 영토 주권의 약 50%는 일본 겁니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했습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죠. 그러자 한국도 일본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정보력이 굉장히 뛰어난 나라입니다. 일본은 정보가 단순히 인적 자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입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합니다. 첩보 위성만 약 10개가 떠 있습니다. 최소 30대 이상의 정찰기, 조기 경보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24시간 떠 있습니다. 우리는 놓치고 있지만 일본은 다 잡습니다. 이지스함이 6대에서 8대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현에 가면은 미야코지마라는 항공자위대 노바로 기지, 여기 가면 첨단 도감청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가 나누고 있는 이야기도 들을지 모릅니다. 이게 지금 그 도감청 시설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은 2017년 5월 북한에서 신형 화성 12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할 때 하루 전에 알아맞혔습니다. 발사하기 전에. 우리는 발사한 것도 궤적을 놓치고 있지만 일본은 하루 전에 알아맞힐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즘 정보가 잘 안 오고 있겠죠. 아무래도 양국이 긴장관계에 들어갔으니까 정보 공유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최대한 일본의 정보는 활용해야 됩니다. 여기서 팩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독도는 일본 땅. 제가 좀 자극적인 표현을 썼는데 적어도 50%는 일본 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라인이라고 들어보셨죠? 1999년, 1998년에서 1999년 이때 독도 인근 수역을 한국과 일본이 50%씩 나눠 가지기로 협정을 맺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메모나 김종필, 오히라 메모 이런 게 아닙니다. 국회를 통과한 협정입니다. 그것도 당시 야당이 반대하는데 김대중 정권이 당시 여당을 동원해서 날치기 통과한 겁니다. 어쨌든 통과가 돼가지고 협정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진짜 국가 자존심을 원한다면, 그리고 진짜 그 길을 원한다면, 각오만 되어 있다면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부가 맺은 신한일업 협정을 파기하고 독도 기점 EEG를 선포하면 무조건 우리가 이깁니다. 여기에 문재인 정권이 연루되지만 않았다면이라는 조건이 붙겠죠. 지금은 강제징용 보상에 관한 갈등이지만 당시는 IMF에 관한 국가 부도에 관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절판돼가지고 팔리지 않는 책이지만 독도의 진실을 쓰면서 제가 무지무지하게 많은 자료를 쳐다봤습니다. 수집하고 연구해봤습니다. 그 당시 머리끝이 번쩍 돌 정도로 미쳐나갈 정도로 격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 독도 상공에 러시아 비행기가 들어오자 우리 공군기가 발포를 했습니다. 위협 사격을 했죠. 그 당시에 일본 코노다로 외상이 왜 우리 땅에서 총질이냐고 그런 이야기 했죠. 그거 완전 망발이고 망언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 정권, 문재인 정권이 여기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이야기하는 거 보셨습니까? 잭소리도 안 했습니다. 독도 영유권 문제에 대한 원인 제공은 김대중 정부 시절 체결한 신한일업 협정에 있지만 잭소리도 안 합니다. 당시 나라가 부도위기에 처하자 IMF로 가게 되자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 일본에 사람을 보냅니다. 돈 좀 빌려달라. 도움을 요청받은 일본은 조건을 하나 걸었습니다. 돈 얼마든지 줄 테니까 독도를 넘겨라. 특사는 이게 자기 선에서 처리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대로 김영삼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습니다. 그 당시 그 유명한 발언이 이겁니다. 한마디도 안 빼고 그대로 옮겼습니다. 독도를 이놈의 자식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해라. 김영삼의 이 단순하고 무식한 표현이, 이 역사적인 한마디가 그때까지만 해도, 이 김영삼 시절까지만 해도 독도 주권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당시 이 김영삼 대통령의 단호한 한마디는 결국 일본을 자극했고 IMF 체제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일본은 일방적으로 기존의 한일업 협정을 폐기해버렸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폐기하면 됩니다. 그때 일본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폐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런 짓을 하는 것은 국제관계에 전례가 없는 일방적이고 아주 못된 비우호적인 조치였습니다.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자 신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됩니다. 이때 신은 그 당시 붙은 거고 이름은 한일어업협정입니다. 이 협정에 의하면 독도는 새로이 설정된 한일 공동 어로수역의 딱 중간에 들어가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독도가 과연 누구 땅입니까? 우리가 실효적 지배는 하고 있지만 국제법상으로 시비가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당시 맺은 신한일어업협정의 1조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협정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게 EEG거든요.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 이하 협정수역이라 한다 하면서 배타적 경제수역을 언급해버렸습니다. 이거는 어업협정을 넘어서는 겁니다. 배타적 경제수역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면 당시에 일본은 독도를 기점으로 일본의 EEZ를 선포했습니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때 우리는 울릉도를 기점으로 EEZ를 거론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가 먼저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선포했어야 되죠. 그런데 김대중 정부는 일부러 안 그랬는지 다른 목적이 있는지 바다 주권의 50%를 일본에 팔아먹어 버렸습니다. 이 바다 주권의 50%만 팔아먹으면 되는데 그 안에 독도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당시 있었던 팩트입니다. 당시 조건은 일본과의 50억 달러 스와프 협정하고 30억 달러 차관 때문에 저자세로 한일업 협정을 체결했다는 의혹을 이신범 전 의원이 제기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드러난 숫자고 실제로 이런 나라를 팔아먹는, 나라의 영토를 팔아먹는 중요한 협정에 뒷거래도 있었다 하는 소문이 횡행했습니다. 당시 참 그런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영토를 공동 어로수역의 한복판에 딱 집어넣어 버리면 그게 우리 영토입니까? 실효적 지배, 이거는 두고 생각합시다. 좀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다. 이 미친 또라이 일본 놈들아 라는 거친 표현을 쏟아내면서 러시아 군용기가 독도 근처 영공을 침범했는데 일본 놈들이 자기네 땅에 들어왔다고 지랄 발광을 하는데도 그걸 듣고도 보고도 듣고도 아무 말도 못하는 문재인. 그대야말로 친일파 아닌가. 선대인은 상대방의 아버지를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선대인께서 친일파였다고 하던데 한나라의 대통령이나 되는 분께서 그러시면 되겠는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일본이 자기 영토라고 주장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한마디도 못하고 있었을까요? 왜 잭소리도 못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현재 징용 문제로 그렇게 방방막 뛰면서 반일 감정을 이용해서 내년도 총선 때까지도 이 감정을 끌고 나간다, 이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는, 그것이 폭로되어 버린, 민주연구소에 의해서 폭로되어 버린 상황에서 유독 문재인은 독도에 대해서는 잭소리도 없습니다. 한마디도 없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독도 영공 도발 침투에는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해상 영토를 50%나 일본과 공유하게 된 김대중 정부가 뿌린 씨앗이 원인 중의 일부가 되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앞으로도 더욱 줄기차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겁니다. 왜냐? 그 당시에 그 한일어업협정이 맺어질 그 당시에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틀림없이 있었을 거거든요. 우리 땅 독도의 주권, 독도 인근 해상의 주권을 50%나 일본에 팔아넘기면서 어떤 대가도 없었을까요? 일본의 고노다로 외무상이 다케시마, 저 나라 말로 다케시마라고 하죠. 독도를. 다케시마는 일본의 영토라고 하면서 한국 측의 조치는 일본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 듣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일국의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봐야 됩니다. 김대중 정권에 의해서 지난 1998년 11월 달 체결된 신한일어협정은 일본 측은요, 그 당시에 일본 측은
조약 서명 며칠 만에 호다닥 번개같이 통과시켰습니다. 중의원 참의원 싹 며칠 만에 번개같이 통과시켰습니다. 우리나라요 날치기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하버의 의사록을 제외해버리고 보여주지도 않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거 말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 결과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되어 버렸습니다. 그 당시 김대중 정권이 국회 비준 동의안 요청할 때 하버의 의사록을 제외시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독도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 아무런 명칭도 없이 위치 표시도 없이 주권에 관한 이런 아무런 그거 없이 중간 수역에 들어감으로써 독도의 지위가 애매해졌다는 통렬한 비판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어선들이 제주도 남쪽 동중국해 해상에서 중국에 납부됐습니다. 이것에도 한일업협정 때문에 납부됐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왔고, 당시 현직 국립대학교 교수가 국제법 전문학자에 의해서 이런 이야기가 제기됐었습니다. 문재인은 요즘 이순신 장군을 거론하고 전선 12척을 거론하고 조국은 죽창가를 거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경제침략 대책특위라는 것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 영토 주권이 있는 독도 상공에 한중일러가 다 개입되는데 일본이 그런 소리를 하는데도 잭소리도 안 하는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상하게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시점이 일본이 우리한테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아주 경제 보복을 하는 이런 단계에서 여기서는 정확하게 이것을 꺼내들면 이깁니다. 이건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문재인 정권이 DJ 협정 날치기 통과 후에 그 지속성이 노무현 정권을 가게 되잖아요.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당시에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수상이 일본 의회에서 막대한 자금을 타냅니다. 그건 좀 더 뒤에 나옵니다. 그 돈이 어디 갔는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만일 우리가 한일업협정을 폐기하고 독도 기점 EEZ를 선포하면 굉장한 이익이 생깁니다. 우리의 EEZ가 약 2만 1,030 스퀘어 킬로미터가 생깁니다. 우리 경제 수익이 그만큼 생기는 겁니다. 만약 지금 한일업협정을 파기하게 되면 당분간 우리 어민들의 어로 활동에 논란은 있겠지만 어차피 당시 대화태 의장 등 중요한 의장 다 내줘버렸기 때문에 다 내줬으므로 큰 혼란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독도 하나는 확실히 챙길 수 있습니다. 100% 우리 주권으로 챙길 수가 있습니다. 독도 기점 EEZ를 선포하면 우리 영공과 방공 식별구역에 제 집 안방처럼 드나드는 지 마음대로 드나드는 중국과 러시아 항공기는 일본 쪽으로 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상 영토와 영공이 넓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안보 역시 확실하게 챙길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우리가 독도 기점 EEZ를 선포하면 일본은 저 남쪽에 있는 조도적을 기점으로 EEZ를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런 건 신종 매국노입니다. 조도나 동도 이런 일본 땅은 무인도고 바위 덩어리일 뿐입니다. 사람이 안 삽니다. 하지만 독도에는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국제법상으로도 유인도는 사람이 살고 있는 섬은 EEZ를 부여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 섬들은 EEZ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조건이 몇 개 있는데 식수가 나와야 된다. 생수가 나와야 된다.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나와야 된다.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그런데 독도에는 물도 납니다. 거기에 비하자면 조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이 어쩌면 조도 기점 EEZ를 선포할지 모른다 하는 그 조도에는 물도 안 나고 사람도 안 삽니다. 그냥 암초입니다. 그런 걱정을 하는 사람은 신종 매국노입니다. 2006년도 이때는 문재인이 노무현 정권의 민정수석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 당시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는 독도 침탈을 위해서 일본 국회로부터 막대한 예산을 탄핵가 집행했습니다. 예산 신청 사유가 뭐냐니까 다케시마, 즉 우리 독도죠.
다케시마 등에 대한 일본 영토 주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사유가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일본 의회에서 돈을 막대한 예산을 타냈습니다. 일본 국회로부터 타낸 막대한 예산, 엄청난 돈이 한국의 정계, 관계, 학계, 마구잡이로 뿌려집니다. 2006년 3월이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 문재인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으로 있을 때입니다. 만약 일본 돈에 넘어간 신종 매국노가 있다면, 나라를 팔아먹은, 나라의 영토를 팔아먹은 매국노가 있다면 반드시 색출하고 제거됐어야 되지만, 일본에서 이렇게 예산까지 집행됐다는 정부가 우리 언론을 통해서 보도까지 됐는데도 아직 그런 소식 듣지 못했습니다. 그 돈 누구한테 집행됐을까요? 그리고 문재인은 지금 왜 잭소리도 안 할까요? 이야기의 처음으로 돌아가서 만약 문재인이 자신 있다면 지금 한일업협정 폐기하면 엄청난 이익이 생깁니다. 일본의 입을 전부 다 털어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생깁니다. 그런 쉬운 길을 두고 지소미아를 파기하겠다고 합니다. 지소미아는 우리의 이익에 맞는 협약입니다. 대신에 한일업협정은 독도가 중간에 들어가 있는 그런 협약입니다. 만약에 지금 문재인 정부가 자신 있다면, 특히 문재인 개인이 자신 있다면 고이즈미가 뿌려댄 그 막대한 돈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자유롭다고 생각하죠. 물론 저는 자유롭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진짜로 자유롭다면 독도 문제 꺼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아베는 잭소리도 못합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 있음에도 여기에 대해서는, 독도에 대해서는, 한일업협정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못하는 문재인.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 보셨죠? 잘 보셨습니까? 이 영상의 결론, 저는 제 생각에는 적어도 몇 년 전에 일본 고이즈미 총리가 일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뿌렸던 그 자금이 대한민국 정계, 학계 이런 데 무차별 살포가 되었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가 지금 당장 해야 될 것은 한일업협정부터 빨리 폐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영토주권, 독도의 영토주권과 그 인근 해역에 대한 영토주권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하고 전쟁 벌어지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안 벌어집니다. 절대로 안 벌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신한일업협정이 맺어지기 전에 일본이 먼저 구한일업협정을 자기 마음대로 폐기를 해버렸습니다. 일본이 폐기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폐기한다고 해도 전혀 그런 시비가 없습니다. 지소미아는 우리 국익과 국방과 안보를 위해서 필요하지만 신한일업협정은 우리가 손해만 보는 아주 불합리하고 일방적인 계약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한일업협정을 폐기하고 그 당시 책임자들 전부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형사법적인 사법 처리를 할 수 없다 손치더라도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좌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역사 바로 세우기 운동의 일환으로 그 당시 우리나라 해상 영토를 팔아먹은 50%나 일본에 팔아먹은 자들을 지금이라도 색출해서 역사는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록 늦었지만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척결해야 되는 것은 신종 매국노, 즉 고이즈미의 돈을 받고 일본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들, 당시 노무현 정부, 당시 좌파 정부들이 했던 일, 이거 바로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따르겠지만 지소미아도 폐기하는 마당에 이거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거 딱 하면은 한일 관계 바로 서버립니다. 일본 헌법상, 일본 헌법이 그렇습니다. 남의 나라를 침략할 수 없습니다. 공격을 받았을 때 방어할 수는 있어도 선제 공격을 못하는 게 일본의 헌법입니다. 일본의 헌법상 우리가 신한일업협정을 폐기해도 절대로 공격 못합니다. 그리고 독도를 기점으로 새로운 EEZ를, 새로운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해야 합니다. 한때
김대중 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일본이 오히려 독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설정하겠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우리를 당황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우리나라 노무현 정부 때인가 그렇죠. 우리는 울릉도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즉시 독도 기점 배타적 경제 수역을 선포하고 신한일 어협정을 폐기함으로써 우리가 엄청나게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샌프란시스코 협약에 의해서 미국도 어쩔 수 없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국익을 위해서 진정으로 해야 될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